자, 이번 주차도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JSP 구문을 이용을 해서 MySQL과 연동을 시켰을 때 우리는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한 서버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시킬 겁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드라이버가 JDBC 드라이버입니다. 즉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를 이용을 해서 MySQL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동을 시켜서 연동된 데이터를 화면상에 출력하는 내용들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기능은 네 가지입니다. 보통 CRUD라고 얘기하는데 C는 create, R은 read, U는 update, D는 delete입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create, 생성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또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테이블 안에 여러분들이 저장할 데이터들을 필드 안에다가 넣게 됩니다. 이때 필드는 필드를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필드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필드에 저장되어지는 값 타입이 있죠. 그것이 이제 널 값인지 아니면 널 값이 아닌지,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엑스트라의 값들을 이제 정하게 되죠. 그 다음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select라고 하는 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ead 한다는 얘기는 select에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타입으로만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것이 업데이트고요. 그 다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에는 딜리트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장한 데이터를 재생산해서 활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네 가지 기능들을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고, 그 외에 부가적인 내용들은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바를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바 컴파일러를 설치하게 되죠. 이때 자바 컴파일러는 JDK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JDK는 계속해서 이제 버전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치하셨던 그 자바 버전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바 컴파일러를 설치했던 JDK를 설치했던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X86 밑에 자바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두 개의 폴더가 있죠. 하나는 JDK 폴더가 있고 또 하나는 JRE 폴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되면 자바 버전이 1점대 버전에서 8번 패키지에 있는 여러가지 업데이트 버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잡으셨던 그 내용에 버전업이 생기게 되면 기존의 이클립스와 연동되어졌던 그 폴더의 위치가 업데이트 버전이 되었던 폴더의 위치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컴파일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체크가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클립스에서 자바 버전을 업데이트 시켰던 내용들과 다시 한번 패스를 환경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클립스에서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윈도우라는 메뉴의 밑에 보시게 되면 환경 설정하는 프리퍼런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퍼런스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2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항목들 중에 자바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 자바라는 항목 밑에 3번입니다. 3번에 보게 되면 인스트루먼트 JRE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 3번 부분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가운데 있는 installed JRE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안에 추가시켜야 되는, 즉 업데이트가 되어져 있는 자바의 JDK의
경로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4번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4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가운데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해서 스탠다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제 화면에 뜨게 되고요. 이때 요 5번을 클릭을 하고 나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전업이 되어 있는 이제 자바의 JDK 폴더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폴더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JRE를 만약에 버전업을 시킨 그 폴더를 찾을 때는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 JRE 홈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새로 버전업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폴더의 위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라고 하는 부분에 1번을 클릭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던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X86 밑에 자바라는 폴더 안에 JDK의 버전업이 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오른쪽 화면처럼 나오게 디렉토리가 나오게 되면서 쭉 거기 안에 있는 JRE 시스템의 라이브러리들이 한꺼번에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그 낮은 버전, 로우 버전에 있던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던 상위 버전에 있는 JDK와 JRE가 쭉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있는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버전업이 된 자바 JDK에 대한 내용들로 환경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있는 작업들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버전업이 되어 있는 JDK의 그 내용이 이제 화면에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들이 종종 보게 되면 이클립스를 사용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인데요. 여러분들 자바에 대한 그 이제 작업을 처리하면서 가끔씩 컴퓨터를 처음에 딱 켜게 되면 자바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지죠. 그래서 자바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클립스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클립스는 실행이 되어지는데 컴파일 할 때 자꾸 오류가 뜨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잡아놨던 예전에 로우 버전, 즉 올드 버전으로 잡아놨던 그 환경이 지금 환경과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오류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JDK가 혹은 자바가 버전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버전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클립스에 대한 환경을 다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오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곳이 있고요.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 선택을 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2번입니다. 프리퍼런스로 해서 프로퍼티로 해서 가시게 되고요. 프로퍼티로 가시게 되면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눌러주시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자바를 선택을 하시고 자바에 보시게 되면 여기 스핀 버튼처럼 아래로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버전들이 나오게 됩니다. 1.6 버전, 1.7 버전, 1.8 버전, 이와 같은 버전들이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버전에 대해서 관리를 이와 같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형태의 자바가 버전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업데이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즉, 기존에 여러분들이 MySQL 서버에 로그인 하셔서 로그인 할 때 아이디는 루트였고 패스워드는 1234였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가 어느 특정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권한을 따로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쿼리문이 그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랜드 안에다가 7개의 권한을 줬습니다. insert, 그 다음에 select, 그 다음 update, 그 다음에 여러분들 delete, create, 그 다음에 drop, 그 다음에 alter라고 하는 권한 7개를 주고 그 권한을
부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명을 줬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명은 테스트 DB였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DB 안에 권한을 하나 따로 줬죠. 예, 학교에서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할 때는 나나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요. 지금 여기에 온라인 강좌 안에서는 BTS로 놨습니다. 그리고 그 BTS의 패스워드를 1212로 놨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그 데이터베이스, 특정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용자를 따라 하나 뒀고, 관리자죠, 말하자면. 그 관리자의 권한을 줘서 직접적으로 루트 관리자가 어떠한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루트 관리자에 대한 그 권한이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오픈됨으로 인해서 모든 DB가 다 오픈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드시고요. 그 테이블 안에다가 각각의 데이터들이 저장되어질 수 있는 필드를 만드시고, 그 필드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넣는데, 이때 데이터가 수정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쿼리문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문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테이블의 이름, 그 다음 set이라는 걸 넣어주고요. 그 set 안에다가 필드 명에 이제 수정돼서 들어가는 내용 값을 집어넣고요. 만약에 수정되어지는 값에 조건이 안 들어가게 되면 저기에 나와 있는 학과라고 하는 그 필드 안에 스마트 IT라고 하는 값들이 몽땅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아이디 1번서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에 있는 그 학생 이름이 다 쭉 들어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스마트 IT 거라면 그냥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셋, 그리고 필드명의 안에다가 그냥 스마트 IT라고 하는 값을 그냥 다 주면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각각의 1번서부터 4번까지 아이디를 가지는 이름에 학과들이 다 다르게 되면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외열 문장이고, 그 외열 문장 안에 조건의 식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름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에 한해서만 학과를 스마트 IT과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에 해당되어지는 키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말고요,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은 업데이트를 해서 처리하면 되어지는데, 만약에 테이블 안에 있는 요 테이블 내에 있는 필드명이라든가 테이블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를 추가해서 뭐 해준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업데이트 문이 아니고요, 그 아래 박스에서 보시게 되면 alter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alternate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체하다, 바꾸다 이런 얘기인데, alter 해놓고 나서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에 rename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테이블의 이름을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테이블의 이름은 테스트 DB였는데 rename을 시켜서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는 테스트 DB 안에 있는 테이블의 이름을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 이름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테이블 안에서 필드, 즉 컬럼입니다. 이 컬럼의 이름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컬럼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마찬가지로 alter, alter, 그 다음에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에 change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change, 그리고 맨 끝에 보게 되면 출생 연도라고 해서 벌스 ym이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을 벌스라고 하는 필드 이름으로 바꾸고 이때 이 필드의 데이터 타입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필드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요. 혹은 이제 필드에다가 이름은 맞았는데 이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 좀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맨 아래 부분에 alter, 테이블에 테이블 이름을 넣어주시고, 이때는 이제 modify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modify, verse를 변수형 캐릭터였던 것을 인티저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다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값을 수정을 할 때, 값 자체를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고요, 테이블 자체 구조를 바꾸고자 할 때는 alter, 즉 alter라고 하는 것을 쿼리문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데이터 집어넣을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하나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항목들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필드를 만들었고, 필드 타입을 만드셨고, 필드 안에 있는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특성들, 그리고 엑스트라 값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정해서 데이터를 이제 삽입을 시켜 놨습니다. 그럼 그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데이터를 화면상으로 출력하는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을 웹브라우저 안에다가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들은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숙제로 여러분들 각각의 코드에 대해서 주성문을 처리해 달라는 이제 그 과제를 이제 제가 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조금 이제 그 내용들을 변형한 내용이고요. 변형한다는 얘기를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게시판이 있고요. 게시판에 처음에 뜨는 것을 보게 되면 게시판에 글 번호가 나오고요. 왼쪽 부분에. 그 다음에는 글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 이제 목록으로 이제 리스트가 뜨는 것들은 내가 저장했던 데이터들 몽땅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게시 글 번호하고 게시에 해당되어지는 제목만 되게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되어지는 그 제목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보고자 하는 제목의 글 번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들 1번 라인부터 시작해서 15번 라인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던 거고, 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3번 라인에 페이지 지시사를 사용을 해서 자바의 클래스 안에서 SQL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몽땅 다 이렇게 임포트를 걸어놨습니다. 자, 자바에 사용되어지는 라이브러리를 연결시켜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에 있는 31번 라인까지가 이제 JSP 문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안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액션이 처리가 됩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되었던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지금 현재 서버상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에 그 답에 대한 리스판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서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리스판스가 되어지는데, 항상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는 구문이 바로 try, catch 문장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들을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가 되어 있으면 try 문화 안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캐치 문장에서 오류 메시지, 즉 현재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류 메시지를 이제 화면상에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해서 만약에 이제 try 문장이 됐습니다. try 문장 안에서는 20번 라인에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하기 위한 저장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name과 학과와 그 다음에 주소와 그 다음에 출생 연도를 담아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문자열로 처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 21번 라인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들어갔던 입력에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던 내용들의 번호가 들어가 있었죠. 그 앞에 있는 글 게시의 번호에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번호를 저장하는 것은 인티저 값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23번 라인 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MySQL 데이터베이스와 JSP가 서로 연동하기 위해서는 서로 환경을 하나 맞춰 주셔야 되죠. 그게 JSP는 자바 베이스의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따라서 자바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연동시켜 줄 수 있는 드라이버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JDBC입니다. 그 드라이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에서 for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고 그 안에다 값을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com.mysql.jdbc 드라이버 해서 JDBC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6번 라인에서는 커넥션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 객체는 위에 있는 3번의 라인에 있는 것처럼 java.sql. 그 다음에 모든 패키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클래스 변수 이름을 콘이라고 놨고,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커넥션 객체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오른쪽에서 대입되어지는 것과 같아야 되니까 그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드라이버 매니저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에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고, 여러분들이 연결시키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명과 사용자 관리자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JDBC 형식의 드라이버로 MySQL을 연동시킬 거고, 이때 MySQL의 호스트 이름이 로컬호스트고, 그 로컬호스트의 포트 번호가 3306 포트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명이 TestDB입니다. 이 TestDB에 대해서 별도의 권한을 따로 주셨죠. 예전에는 루트로 처리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TestDB에 권한을 따로 하나 줬어요. 예, BTS로 줬고, 그 다음에 BTS의 패스워드가 1212죠. 자, 그 다음 28번 라인 안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SQL 쿼리문이 이제 날아다녀야 되죠. 그 쿼리문이 날아다니기 위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 stmt.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니까 대입하고자 하는 이 오른쪽도 똑같이 스테이트먼트 클래스 타입으로 같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위에서 26번에 얘기했던 콘이라고 하는 커넥션 객체를 가지고 객체 타입의 변수 콘, 네, create statem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stmt 안에다가.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30번 라인 안에서는 그러면 실제 이제 쿼리문을 날려야 되는데, 쿼리문을 날리면 그 쿼리문에 해당되어지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MySQL 문장 안에서 select라는 문장을 썼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select 하자. 그리고 그 모든 필드를 어디로부터? 테이블 네임으로부터. 즉 select 모든 필드 별표, 그 다음에 from, 그리고 테이블명 테스트 하게 되니까 그 select 쿼리문에 해당되어지는 목록들이 전부 다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30번 라인 안에서는 그러면 그 결과값으로 나오는 result set이라는 클래스 선언하고요. 그 클래스의 변수 타입 rs를 놓고 그 rs 변수 안에다가 select 구문에서 몽땅 다 나오는 내용들을 담는 거죠. 그래서 stmt에 execute 실행하겠다. 뭐를? 쿼리문을. 그 쿼리문이 바로 select 문을 쿼리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셀렉트 문으로 해서 DB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야 될 텐데, 그 가지고 오는 데이터가 오른쪽에 보시겠어요? 오른쪽에 데이터베이스 쪽을 봐주세요. 오른쪽 아래 부분에 데이터 하나가 아닙니다. 로우라고, 행이라고 얘기하죠. 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행과 열이 있는데 열 부분을 봐주세요. 아이디가 1, 2, 3, 4 데이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럼 4개를 전부 다 출력하려면 반복적으로 1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4번 찍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찍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찍기 위해서는 while 문장, 반복 문장을 쓴 겁니다. rs라고 하는 결과,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select 해놓고 필드명 from 테이블, 거기 안에서 출력해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몽땅 다 출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rs의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32번 그 for 문장, while 문장을 이용해서 id 찍고, 그 다음에 name 찍고, 학과 찍고, 어드레스 찍고, 출생 연도를 찍는 거죠. 근데 각각이 찍을 때 id는 인티저 타입으로 그 내용을 가져오는 거고, 그 인티저 타입은 첫 번째 배열로 보게 되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name은 rs를 가져오는데 이거는 스트링으로 타입으로 가져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그리고 학과는 세 번째, 어드레스는 네 번째, 그 다음에 출생연도는 다섯 번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찍어서 40번 라인 안에 표를 만든 다음에 그 표 안에다가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찍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하셨던 목록하는 거, 지난주에 하셨던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면 42번 라인을 좀 봐주실까요? 그 안에 보면 네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앵커로 걸었습니다. HTML 문서 안에서 링크 거는 게 있죠. 앵커 A,
그리고 난 다음에 하이퍼 레퍼런스를 연결을 시키는데 이때 view.jsp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즉 상세 보기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즉 만약에 지금 MySQL 위에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익준이라고 하는 곳에다 커서를 올려놓게 되면 브라우저 아래 보게 되면 상태바에 로컬호스트 여러분들 3306 포트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에 보시게 되면 JSP ID 해놔가지고 ID의 요 값이 2라고 하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준을 선택하게 되면 이때 ID 번호가 2번이었죠. 방탄소년단은 1번이었고요. 최송화는 3번이었고 이우주는 4번이었습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상세 보기 페이지 안에는 내가 선택한 곳에 ID의 값을 가지고 가서 그 ID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만 상세 보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where 조건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게시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게시판을 보시게 되면 글 목록 게시판에 앞에는 글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목만 나오죠. 제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제목에 해당되어지는 상세보기 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이때 상세보기 페이지를 넘어갈 때 글 번호 타입을 가져가는 이유가 있죠. 왜? 글 번호는 중복성이 없습니다. 이름은 중복이 들어갈 수도 있죠. 주소도 중복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출생 연도도 중복이 들어갈 수 있지만 번호가 같은 4번이 두 개가 존재할 수는 없죠. 따라서 유일한 값을 가지고 해당되어지는 값만 상세보기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ID 값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죠. 그래서 ID를 가지고 유일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상세보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48번, 49번, 50번 라인인데 이거에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쿼리문 했던 것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문 개체를 선언시켜놨던 STMT라고 하는 것이 있죠. 스테이트먼트, 예, 그거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51번 라인에 있는 캐치 문장이 바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화면상에 출력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 중에 목록 페이지를 처리했던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금 더 추가된 것이 42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목록 페이지 안에서 특정된 ID 값 어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상세 보기를 원하는 그 ID 값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상세 보기 페이지인 view.jsp 파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넘어오게 됐을 때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볼까요? 웹브라우저를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위에입니다. 자, 요거는 선택번호 4번은 여러분들한테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냥 제가 미리 먼저 그냥 인위적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1번입니다. 선택번호 4번이 선택됐고요. 그 4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만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 성명, 학과, 주소, 출생 연도가 이제 이렇게 화면상에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화면상에 출력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JSP 코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3번에 마찬가지죠. import java.sql의 모든 패키지를 연결을 시켜주고요. 4번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넘어오는 리퀘스트에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포함이 되었을 때 한글셋이 깨지지 않도록 처리해주는 방법 중에 또 바로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의 set 캐릭터 인코딩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이 안에다가 UTF-8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JSP 문장이 됐던 아니면 자바 문장이 되었던지 간에 어딘가에 출력하는 곳으로 넘어갔을 때 한글셋이 깨지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도 한글셋이 깨지게 되고요. 비록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한글셋이 깨지지 않았는데 출력하는 화면 안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한글이 깨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라인서부터 17번 라인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HTML 문서니까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18번 라인서부터 37번 라인까지 대한 코드를 좀 작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항상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안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서버가 처리할 때 두 가지 액션이 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액션, 오류가 발생되어지는 액션. 그러기 문장을 위해서는 try catch 문장을 쓰게 되고요. try 문장이 바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문장이죠. 자, 20번 라인에 try 문장 들어갔고요. 21번 라인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앞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브라우저의 오른쪽 편에 상단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리스트 목록 안에서는 학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과는 보이지 않고 번호, 성명, 주소, 출생 연도만 보였거든요. 상세 보기 페이지 안에서 학과라는 것이 이제 하나 더 상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21번 라인에 학과라고 하는 디파트먼트 해갖고 dp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줬죠. 그 다음 22번 라인 볼까요? 인티저 타입의 id는 맞는데 이거는 아까 목록에서 그 해당되어지는 내가 그 목록을 이름을 선택을 하고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이름에 해당되어지는 상세 보기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때 그 이름에 대한 중복성이 없는 단 하나의 값, 그것이 id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id는 인티저 값이죠. 그럼 앞에 있는 값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인티저 값을 그대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티저 형식으로 id 변수 선언하고, 자, 이 인티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바에서 선언되어지는 클래스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i 대문자죠. 인티저라는 클래스에 파서 인티저, 인티저로 해서 값을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리퀘스트, 앞에서 리퀘스트,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리퀘스트 요청을 하는데 get 파라메터 뭘로 id기를, 요 들어오는 id는 뭘로 바꿔줘라, 인티저 값으로 바꿔줘서 처리해줘라. 그래야지만 쿼리문 안에서 id 값이 인티저로 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자, 해서 23번 라인에 나와 있는 out.print 라인 선택번호 그대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id가 앞에서 넘겨오는 그 번호에 해당되어지는 id를 출력해서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23번 라인이 지금 현재 1번에 브라우저에 1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브라우저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1번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앞에서 선택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로컬호스트 8080 포트에 JSP 테스트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죠. 예, 그리고 view.jsp. 네, 여기에 id가 4번 요 값이 전송이 돼서 그 id 값을 정수형으로 받고 그 정수형을 화면상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25번 라인, 26번 라인은 이제 아시겠죠? 예, JDBC 드라이버를 설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연결하는 거죠. 예, 26번, 27번은 한 라인입니다. 예, 앞에서 하셨던 내용들 그대로 똑같아요. 자, 이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코드에서 4번 라인에 한글셋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request.set parameter, 캐릭터 인코딩 타입이라고 하는 걸 해놨죠. 이거는 보통 앞에 있는 페이지에서 한글을 입력을 해서 그 입력된 한글이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겨올 때 그 한글이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UTF-8의 한글셋으로 넘어가라고 했을 때 사용되어진 게 4번이고요. 그 다음 27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은 지금 MySQL DB 안에 있던 내용들이 브라우저 단으로 넘어올 때 브라우저 화면에서 출력을 했을 때 그 한글셋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저 중간에 한번 볼까요? JDBC, MySQL, Localhost, 삼성06 포트의 TestDB, 즉 데이터베이스 명,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왔죠? 거기에 use, 사용을 한다, 유니코드를 true 값으로, 이때 캐릭터, set, 캐릭터의 인코딩 타입이 UTF-8. 요 내용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게 되면 한글셋이 깨집니다.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리고 나서 29번 라인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똑같죠? 예,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쿼리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객체를 선언한 거죠. 예, 그리고 30번 라인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쿼리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쿼리문을 잘 보세요. select 별표 모든 필드를 from 어디로부터 테이블 명으로부터, 이때 단 조건이 id가
선택된 아이디, 즉 지금 아까 얘기했던 4번을 선택했으니까 1번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이 1번에 해당되어지는 4번의 선택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31번서부터 시작해서 37번까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이름 찍고, 번호 찍고, 성명 찍고, 학과 찍고, 주소 찍고, 그 다음에 출생 연도 찍는 부분이 이렇게 if 조건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요 브라우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항목들을 리스트 항목이죠. 리스트 항목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서 1, 2, 3, 4에 해당되어지는 번호를 가지는 이름과 그 다음에 주소와 출생연도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 중에 번호가 4번 이우주를 선택을 했어요. 1번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1번을 선택하면 이 선택하는 동시에 아이디 4번이 같이 따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게 되면 2번에 선택됐던 번호가 2번에 해당되어지는 번호에 지금 아이디가 4번이 선택이 되었고 4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만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요. 이때 아까 목록 페이지 안에서는 학과가 없었는데 지금 상세 보기 페이지로 가니까 학과가 나타나게 됐죠. 예, 그래서 2번으로 넘어온 거죠. 자, 이래서 상세 보기 페이지를 한 다음에 다시 목록으로 가려면 지금 3번입니다. 학생 정보 리스트 보기에서 3번을 클릭해 주게 되면 4번으로 해서 아까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처리하신 거예요. 그 처리하신 내용이 지금 왼쪽에 38번 라인부터 55번 라인에 있는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41번서부터 시작해서 47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은 테이블에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예, 여기 보게 되면 42번에 tr, 테이블의 row 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는 테이블의 헤더라고 해서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48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53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데이터가 찍히는 건데 이때 50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학과가 이렇게 찍히는 거죠. 아까는 학과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56번서부터 시작해서 69번 라인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처리하는 내용이 전체 목록부터 먼저 보여주고 그 목록에서 해당되어지는 이름의 상세 보기 페이지를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이름에 해당되어지는 아이디 값을 끌고 가서 그 아이디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만 상세 보기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다시 목록으로 넘어가려면 목록된 페이지를 연결을 걸어 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목록으로 넘어가는 쪽이 바로 67번에 해당되어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67번 라인에 앵커 연결을 하나 걸어줬죠. A 그 다음에 href는 하이퍼 레퍼런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pdb.list라고 하는 목록 페이지에 JSP 파일로 가는 거고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학생정보 리스트가 보여주는 거죠. 학생정보 리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pdb list.jsp 파일로 연결을 해서 그쪽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야 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셔야 되겠죠. 두 번째,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목록을 표시해주는 목록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 목록 페이지 안에서 해당되어지는 선택되어진 내용들만 상세보기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다시 상세보기 페이지 안에서 목록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다시 새로 추가해서 입력을 하고 입력됐던 내용들을 다시 목록으로 보여주고 이와 같은 작업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MySQL 서버에 로그인해서 직접적으로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것이 아니라 입력하는 페이지 하나 만들게요. 입력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입력된 페이지가 DB 안에 들어가고 DB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다시 목록으로 보여주고 그 목록에서 상세 보기 페이지 넘어가고 다시 목록 페이지에서 리스트 페이지 보여주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에 학생 정보를 등록하는 페이지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 학과, 주소, 출생 연도가 들어가는 항목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때 번호는 자동 증가니까 굳이 만들지 않죠. 내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라는 입력을 하지는 않잖아요. 자동으로 입력되어지게 되면 입력되어지는 순으로 해서 번호가 증가돼야 되는 거죠. 자, 해서
이름과 학과, 주소, 출생연도를 저장할 수 있는 요 입력란을 만들어서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 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2번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2번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2번 페이지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저장된 것들이 목록으로 해서 쭉 나타나겠죠.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7번, 6번, 5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한글셋이 깨져 보이죠. 이게 한글셋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고 해서 숫자는 안 깨지죠. 영문도 안 깨져요. 문제는 요 한글이 깨지게 되는 거죠. 요 한글 깨짐을 방지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확인하시고요. 이 중에 선택번호 8번을 선택했습니다. 8번을 선택을 하면 8번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8번에 해당되는 ID 값을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3번 페이지로 가게 되면 선택된 번호가 나타나게 되고 선택된 번호 안에 상세 보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목록 페이지 2번에서 잘 보시게 되면 번호하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출생 연도만 나왔는데 상세 보기 페이지로 갔더니 이 사람의 번호, 성명의 학과가 아까 안 보였는데 학과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넘어가려면 자, 여기 3번에 상세 정보 리스트 여기 보기를 클릭을 해서 링크를 걸어놨죠. 클릭을 하게 되면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서 다시 상세 보기 정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입력으로 넘어가려면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학생 정보 입력 페이지를 눌러주게 되면 다시 1번 학생 정보 등록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들이 1번, 2번, 3번, 4번, 다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JSP 문장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입력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 페이지의 파일명은 pwrite.jsp로 놓고요. 입력하는 페이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입력하는 이 형식은 지금 왼쪽 아랫부분에 이와 같은 형식의 화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 화면을 만드는 것은 오른쪽 편에 있는 15번 라인서부터 해서 30번 라인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첫 번째 16번 라인에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이름이 있죠. 네임. 그 다음에 21번 라인에 학과가 들어가는 곳이 있죠. 25번에 들어가는 주소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29번에 출생 연도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HTML 문서 안에 태그상에서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네임을 마치 여러분들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필드에 해당되어진 이름이 네임, 그 다음에 학과 DPT, 그 다음에 어드레스, 그 다음에 벌스 YM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값들이 어디로 전송이 되어지냐면 11번 라인이죠. 왼쪽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액션 처리하는 writeact.jsp의 메소드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이쪽 파일로 전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은 순수하게 HTML 문서만 가지고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입력을 해서 처리되어지는 즉 액션 처리가 되어지는 11번 라인에 있는 writeact.jsp 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이 들어갈 때는 한글로 들어가지만 한글로 들어갔을 때 한글이 그냥 입력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writeact.jsp로 넘어갈 때요. 이 한글이 정상적으로 한글셋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면 좋은데 한글셋이 깨지게 되면 대입이 안에도 깨진 한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셋이 깨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늘. 자, 이제 그러면 writeact.jsp 파일로 넘어왔습니다. 앞에서 이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학과 집어넣고 주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생년월 출생연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출생연도는 보통 우리가 숫자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름과 학과와 주소는 한글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한글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전송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6번에 해당되어지는 예방하기 위한 게 바로 6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리퀘스트라는 객체에서 메소드 set 캐릭터 인코딩이라는 메소드를 쓰고 그 메소드 안에서 한글셋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1번 라인서부터 12번 라인까지를 별도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 안에 별도로 설명하는 요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한글셋 깨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페이지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코드가 이제 작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7번 라인서부터 27번 라인까지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7번부터 14번 라인까지는 그냥 순수한 HTML 문서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5번 라인서부터 보겠습니다. 15번 라인 안에 JSP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JSP 문장 안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안에서는 서버가 처리해야 되는 액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오류를 처리해 주는 방법, 그게 바로 try catch 문장이죠. 자, try 문장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 17번 라인에 id 값, 이 id 값은 만약에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면 초기 값의 번호는 0번이죠. 그리고 0번에다가 하나의 값이 들어오게 되니까 플러스 1 하게 되면 1이 되고, 다시 1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입력 값이 들어오게 되면 1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2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초기 값은 0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 19번, 20번, 21번 라인이죠. 자, 이게 바로 앞에서 입력되었던 이름과 학과와 주소와 출생 연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사용하지는 클래스 타입이 리퀘스트. 객체죠, 객체. 내장 객체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내장 객체. 내장 객체가 9개가 있었죠.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 레스폰스 객체, 아웃 객체, 컨텍스트 객체, 어플리케이션 객체, 세션 객체, 그 다음에 exception 객체, 뭐 이와 같은 객체들이 있었어요. 자, 그 객체 안에서 리퀘스트 요청되어지는데, 이때 get 파라메타로 아까 이름, 그 다음에 학과, 주소, 그 다음에 출생연도를 전부 다 이렇게 문자열로 이름, 디파트 같이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변수를 선언해서 문자열로 다 받아서 처리했죠. 자, 23번 라인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JDBC 드라이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24번 라인 안에서는 이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조건을 넣어주셔야 되죠. 데이터베이스. 이건 23번은 드라이버를 설정만 한 거고, 24번, 25번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드라이버 매니저의 get connection method JDBC 드라이버로 MySQL DB,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호스트 이름 로컬호스트, 포트 번호 3306 포트, 그 다음에 연결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명이 testdb, 그 다음에 한글셋, 요거 깨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use unicode true, 그 다음에 and character set을 encoding type utf8, 그리고 testdb를 관리하는 사용자명 bts 패스워드 1212. 요 2번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번 라인 안에서 result set 클래스 rs에서는 위에서 쿼리문을 쓰기 위한 create state 문장을 쓰기 위한 스테이트먼트 객체 하나 만들었죠. 그 객체에 execute 쿼리문을 하는데, 이때 select,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가장 최근에 올라가 있는 글 번호부터 먼저 찾고요. 그 글 번호 안에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인서트 하는 문장입니다. 데이터가 들어가는 문장이니까, 만약에 5번 글이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들어가게 되면 6번 글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맥스 값을 찾고 그 맥스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던 테스트라는 테이블 안에 id의 맥스 값이 가장 뭔지를 먼저 선택해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앞에서 맥스 값을 찾아냈죠. 그 맥스 값 안에다가 그 값은 인티저 값이에요. 그 인티저 값을 id에다 넣고 그 id는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기존에 올라갔던 글이, 그러니까 학생 정보가 들어갔던 id 값이 5번이었으면 지금 들어가는 것은 6번이 되어야 되죠. 자동 증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id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30번 라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 쿼리문 날렸던 거 닫아주고요. rs.close. 그 다음에 이 쿼리문을 날리기 위한 스테이트먼트 문장에 객체 해놨던 것을 문장을 닫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조건이 아니면 이제 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니까 id 값을 1로 세팅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글 번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37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60번 라인까지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37번 라인 볼까요? 자,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 문장이 쓰는 그 문장입니다. prepared statement. 자, 준비되어진 스테이트먼트 문장이 바로 뭐냐면 insert 쿼리 문장을 넣기 위한 이제 객체예요. 그 객체의 변수 이름을 pstmt다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연결시킨 상태에서 커넥션 연결시켜 준 거, 아까 여러분들 로컬호스트 삼성 공유 포트에 테스트 DB 폴더, 데이터베이스 폴더, 그 다음에 한글세 깨지지 않기 위해서 처리한 것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다가 연결을 시킨 상태에서 prepare statement가 들어가는데, 이 문장이 바로 insert into, 자, 테스트 테이블 안에 필드가 id, name, 그 다음에 학과, address, 그 다음에 출생 연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안에 값들, value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물음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8번 라인 안에서 지금 prepared statement 안에다가 set integer 값 1번이 id 값, 그 다음에 준비된 거니까 준비된 값에다가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pstmt set, 이번엔 문자열로 해서 2번 라인에 2번에, 그러니까 배열로 생각하면 1번째 2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번째에다가 인덱스 2번에다가 네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 인덱스에다가 학과 들어가고, 4번 인덱스에다가 주소 들어가고, 5번 인덱스에다가 벌스 YM이 들어가는 거죠. 즉 38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43번 라인, 42번까지는 전부 다 문자열이니까 문자열로 들어가면 되고요. 38번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id가 정수형이니까 set integer 타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4번, 45번에서 전부 클로즈 닫아주고요. 닫아준 다음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입력하는 페이지가 있었고, 입력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writeact.jsp는 보이지 않고 중간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뭐가 뜨냐면 목록 페이지로 바로 뜨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입력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입력하는 페이지 안에서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writeact.jsp인데, 이 페이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바로 어디로 보내냐면 목록 페이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 목록 페이지로 보내는 것이 바로 47번 라인입니다. 리스폰스 응답을 시켜주는데 send 보내라, 뭐를 redirect 방향을 재설정해서, 그 재설정된 방향이 어디냐면 리스트 목록 pdblist.jsp로 자동으로 넘어가라 라고 하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입력 페이지 안에서 다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 47번 라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캐치 문장 하고 난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오류 화면에 대한 내용들 화면에서 출력을 하게 되고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는 거죠. 이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기 오른쪽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결과에 7, 6, 5 얘가 한글셋이 이렇게 깨져서 나옵니다. 이 깨져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데이트, 만약에 이 값이 깨져 있어서 이거를 처리해 주려면 아까 했던 업데이트 문장을 쓰시면 돼요. 그 값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넣고, 넣었던 데이터를 화면으로 출력을 시켜주고, 출력시켜 줄 때 목록과 상세 보기 페이지만 넘어갔는데, 이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데이터 값을 입력시킬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 안에서 DB 안에 데이터 들어가고, 들어갔던 데이터를 다시 화면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